파스칼의 팡세입니다. 팡세는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들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먼저 저자 파스칼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1623년 프랑스 오베르뉴 지방의 클레르몽페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에티엔 파스칼은 이 도시와 인접한 몽페랑의 세무 재판소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파스칼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벌어진다. 블레즈가 혼자서 기하학적 증명 과정을 통해 유클리드의 정의 31을 푼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아버지는 자신이 참여하는 아카데미에 블레즈를 데리고 다닌다. 이 아카데미는 모든 현상을 자연적 인과관계와 역학적 방법으로 탐구하고 이 방법에 의한 논리적 사고를 실행하는 인문주의자들의 모임이었다. 이 아카데미를 통해 블레즈는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한 방법론을 경험하게 된다. 1640년에 파스칼은 원뿔 곡선 실론을 출판하여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다. 1647년 9월에는 데카르트와 만나게 됩니다. 건강 문제로 자클린과 파리에 와서 휴식하고 있던 파스칼에게 어느 날 데카르트가 찾아왔다. 파스칼의 병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로베르발 교수가 동행했는데 그들은 파스칼의 계산기에 대해 말하고 로베르발 교수가 직접 실현을 해보였다. 그리고 대화는 진공에 대한 실험으로 넘어갔다. 루앙에서 한 실험으로 수은을 가득 채운 유리관을 수은이 채워진 통 안에 뒤집어 넣으면 유리관의 수은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데 그 빈 공간에 무엇이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고 데카르트에게 질문했다. 데카르트는 어떤 섬세한 물질에 대해 답했고 파스칼은 자신의 생각, 즉 진공이라는 생각을 표명했다. 분위기가 나빠지자 그 만남은 곧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다음날 데카르트가 혼자 찾아와서는 파스칼의 건강을 위한 여러 조언을 하고 갔다. 팡세는 파스칼 사망 후 발견된 약 800여 개의 단편 자료를 가지고 누나 페리의 가족을 중심으로 지인들이 모여 완성한 작품이다. 이 출판을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위원회의 장은 로안의 공이었다. 이들은 파스칼의 자료에 대한 논의 끝에 고인의 글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출판하기로 결정한다. 몇 가지 장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장 허무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어리면 판단을 잘하지 못하고 너무 늙어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거나 너무 깊이 생각하면 완고해지거나 너무 몰두하게 된다. 일을 마치자마자 그 일에 대해 고찰하면 너무 많은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것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림을 너무 가까이에서 바라보거나 너무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그렇다. 참된 이치인 불가분의 지점은 하나밖에 없다. 다른 지점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 너무 높거나 아니면 너무 낮다. 미술에서는 원근법이 그 지점을 결정하는데 진리나 도덕에서는 무엇이 그 지점을 결정하는가? 5장 현상의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사물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참된 자리인 본연의 무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인식에도 두 개의 극단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갖는 자연스러운 순수한 무지이다. 또 다른 극단은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이루는 무지다. 이들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한 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초기 상태인 이 같은 무지의 상태에서 두 극단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를 아는 지적인 무지이다. 이 두 극단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본래의 무지에서는 벗어났지만 또 다른 무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 만족스러운 지식의 몇몇 흔적을 내비치며 아는 체 한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모든 것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린다. 민중과 현자들은 세상의 흐름을 조성하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을 멸시하고 또한 멸시당한다. 이들은 모든 일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세인들은 옳게 판단한다. 정의와 힘입니다. 정의로운 것을 따르는 것은 옳은 일이다. 강한 것을 따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력하다. 정의가 없는 힘은 폭정이다. 힘이 없는 정의는 부인된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의가 없는 힘은 비판받는다. 그러므로 정의와 힘을 함께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것은 강해야 하며 아니면 강한 것은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힘은 매우 쉽게 식별되며 토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에 힘을 부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힘이 정의를 반박하여 정의는 옳지 않으며 옳은 것은 바로 힘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정의로운 것이 강한 것이 되게 할 수 없어서 강한 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만들었다. 6장 위대. 나의 존엄성을 찾아야 할 곳은 공간이 아니라 사유의 규제에서이다.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주는 공간으로 나를 에워싸고 하나의 점처럼 나를 삼켜버린다. 나는 사유로 우주를 이해한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에서 위대하다. 나무는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비참한 일이지만 인간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위대하다. 7장 모순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지 않고 인간이 얼마나 짐승 같은지를 지나치게 보여주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비속함 없이 그의 위대함을 지나치게 보여주는 것도 위험하다. 이 두 사항을 모른 채 내버려 두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 그러나 이 두 면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이롭다. 사람은 자신이 짐승 같다거나 천사 같다고 믿어서도 안 되고 이 두 점을 몰라도 안 되며 둘 다 알아야 한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증기나 한 방울의 물이면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인간을 무너뜨릴 때 인간은 그를 죽이는 우주보다 더 고귀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존엄은 사고에 있다. 거기서 우리를 드높여야 한다.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공간이나 시간의 지속성에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자. 바로 이것이 도덕의 근본이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다소 쌀쌀해졌는데요.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